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네이처셀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최근 우리가 그 소액주주 연대를 통해서 소액주주 운동을 하는 기본적인 취지는요, 사측하고 싸우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싸워서 사측하고 싸워가지고 서로 에너지만 소모해서는 안 돼요. 사측이 너무 에너지를 소모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은 지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토론방 이런 데 보면은 남회장건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그 루머들이 있긴 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그게 이제 치부가 됐든 안 됐든 이런 건을 가지고 지금 현재 물고 늘어져서는 되는 타임은 아니고요. 네이처셀 자체가 조인트 스템 임상을 제대로 하게끔 1단계적으로는 그 방향 설정을 주주하고 사측이 맞춰서 가자는 데 의미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사측이 불필요한 에너지를 너무 쓰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제한된 선에서 소액주주 운동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이처셀이 잘못되면 주주분들이 안 좋지. 누가 안 좋겠어요? 제일 일단 피해를 보는 게 주주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선을 지키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일단 그런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네이처셀과 관련해서 나왔던 이야기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뭐 보합선 정도로 마무리가 됐던 상황이고요. 이런 말씀 제가 오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후반부에는 요즘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코스닥의 액티브 ETF라는 게 나와가지고 지수 ETF 시대는 한물 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전쟁 때문에 꺾이면서 한물 간 거예요. 이제는 코스닥 액티브 ETF 수의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처셀은 네이처셀대로 하면서 여러분들의 자금 여유가 있는 것들은 이 수혜주를 공략을 하시는 게 일단 상당히 유리할 거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건에 관련된 말씀을 후반부에 드릴 테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이처스에 그런 말씀 드릴게요. 네, 여러분들의 어려운 상황에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상단에 구독자 무료 혜택, 네, 이것도 참조해서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이처셀과 관련해서 실시간 정보나 사인은 네이처셀 입장, 네, 이렇게 문자를 주신 분들에 한해서 텔레그램 방에 입장을 시켜드려서 여기서 말씀을 드려요. 꼭 문자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이전에 주총 안건에 대해서 첫 번째 것만 찬성하고 나머지는 반대한다는 그러한 주주연대 대표, 강 대표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건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죠. 요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 찬반 입장 해가지고 요건에 대한 부분, 일단 재무제표 승인권만 일단 찬성하고 나머지는 반대한다. 네, 이런 강 대표의 이야기가 나왔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1단계적으로 앞으로의 그 방안은 대표가 하는 대로 좀 쫓아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이 건에 대한 말씀은 제가 이미 올렸고요. 그리고 이제 강 대표 입장에서는 임시주총을 소집하려고 하는데 또 좀 뜻이 있는 주주분들께서 좋은 의견들을 또 많이 개진하고 계세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올라온 거를 좀 보면은 굉장히 수고하시는 거 잘 알고 있다. 막 이런 류의 글이 하나 올라와 있는 게 좋아요. 근데 일단 무조건 임시주총을 소집할 게 아니라 공식 토론을 먼저 하자. 자, 이런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 토론을 하면서 이점이 전략적으로 많다. 그죠? 네. 이런 건에 대한 글을 좀 올려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우리가 법적 비용을 자꾸 소모하지 말고 시간 절약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자. 의견을 올려주셨는데 설득력 있는 이야기라고도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뭐 물론 그 결정은 이제 강 대표께서 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여러 주주분들의 좋은 의견을 많이 경청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글을 올려준 것을 캡처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네이처셀이 그 사측에서 일단 정상적인 임상권에 매진하는 게 좋죠. 근데 괜히 소액주주들하고 다툼이 있으면서 너무 신경 쓰게 하면은 그것은 앞으로 임상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마이너스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지금 현재
주주들의 의견을 사측에 전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지만 너무 지금 현재 초강으로 나가면 안 되는 타임이에요. 그죠? 강도 조절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라 회장과 관련해서 자꾸 그 디스성 글이 올라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팩트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주로 주 타켓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시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일단 사측이 미국 허가를 따내도록 그것에 전력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주주들이 좀 제시해 주는 정도, 이 정도가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이처셀을 살려야죠. 조인트 스템을 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모토를 절대 잊지 말고 강도 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아까 말씀 주신 어느 그 주주분의 글, 그것도 상당히 설득력 있고 좋은 의견이라고 봅니다. 임시주총 뭐 이런 거 자꾸 소집해서 하기보다는 1단계적으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식 끝장 토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일단 해보고 그리고 안 되면 또 차선책 강구하고 막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동조를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지금은 너무 초강으로 가지 말자. 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대신에 주주분들은 자꾸 액트 지분을 올려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지금 현재는 액트 지분을 계속 올리는 것이 일단 필요하다. 그걸 자꾸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 지분 구성 자체가 17.8%가 최대 주주로 돼 있죠. 그리고 한 8, 9% 정도가 외인 지분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소액 주주 비용은 한 70%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70%.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분을 모으면 최대 70%까지도 모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액트에서 11.73%밖에 못 모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한도로 노력하면 70%못 만들겠습니까? 그죠? 11.73%를 70%로 올려야죠. 그게 안 되면 뭐 이거 반, 뭐 한 30%까지도 지분율을 좀 올려놔야죠. 그죠? 그래야 우리가 어떤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 됩니다. 이 30%의 분들이 전부 다 어떤 주총에 참여해서 의결권을 행사하지는 않거든요. 그죠? 지금 11.73% 액트에서 지분을 모았다 하더라도 이거는 그냥 모은 거지. 실제로 10% 이상의 그 어떤 위임을 받는다든가 또는 투표를 한다든가 여기에 도달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이 정도 지분율을 가지고는. 실제로 적극적인 분들이 그렇게 100%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지금 현재는 회사랑 소통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뭐 토론 이런 것들을 가져도 좋을 거고요. 그리고 액트 지분율은 계속 높여가야 될 겁니다.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강 대표께서도 1단계적으로는 회사와 토론을 통해서 주총이 있기 전에 뭔가 서로 소통하는 장을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여하튼 기본은 네이처셀은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조인트 스텝 임상은 지속할 수 있도록 너무 과하게 주주 운동을 지금 해서는 안 되는 시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느 정도 그 제한선을 아직은 좀 지켜가는 게 좋고 나중에 강도 조절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여하튼 네이처셀과 관련한 부분은 실시간 정보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바뀌는 정보 또는 판단 네이처셀이라고 문자 주신 분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무료 텔레그램방 네이처셀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무료 텔레그램방에 초대를 해 드릴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끝까지 투쟁을 해야죠. 네, 투쟁을 하고 좋은 방안을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꼭 문자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이처셀은 네이처셀대로 그렇게 하고 액티브 이것이 핫하기 때문에 이 건과 관련된 종목은 여러분들이 꼭 만지셔서 수익을 낼 기회를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은 지금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는 말이죠. 액티브 ETF가 새로 출범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이 액티브 종목을 집중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액티브 종목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그 지수 ETF를 투자하는 것은요, 네, 이미 한물 가버린 겁니다. 네, 이제는
지수가 한 차례 큰 폭으로 급등했다가 흔드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그 코스닥 쪽에서 출범하는 액티브 ETF를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ETF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액티브 ETF에 편입이 될 종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냥 뭐 개인들 사는 종목들이 되는 거 절대 아니고요. 실제로 이 액티브에 편입이 되는 종목들, 네, 이런 종목들만이 차별적으로 또 큰 시세를 낼 거예요. 물론 여러분 코스닥 쪽 액티브 쪽 ETF가 새로 출범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삼성하고 타임폴리오 쪽에서 먼저 이제 시작을 하는데 시작을 할 따름이고 이걸로 그냥 끝이 아니라 계속 연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기관에서 만드는 이 기관에서 만지는 종목들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패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마 기사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감 잡고 계실 겁니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액티브 종목을 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수 ETF 쪽 관련주들은 사실 한물 같습니다. 이제는 진짜 그 종목들 중에서 액티브 자산운용 쪽들이 간택하는 종목들만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삼성 액티브하고 타임폴리오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게 그냥 한 달 뭐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뭐 몇 달간 계속 이어질 거다라는 얘기죠.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돼요. 삼성에서는 예를 들면 코스닥 핵심 성장주에 집중 투자를 합니다. 어리버리한 종목들은 투자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쪽만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타임폴리오 같은 경우는 신성장 종목 이쪽을 주로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그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국내 증시 역사상 최초입니다. 코스닥 비교지수 액티브 ETF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 지수를 단순히 복제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수 쪽 ETF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수 쪽 ETF는 주로 이제 패시브라고 그러죠. 패시브. 펀드 매니저가 종목과 비중을 직접 결정을 하는 거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종목을 잡자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시총 상위주에 대한 쏠림 현상이 됐던 거는 이거는 지수 ETF예요. 그죠? 그러니까 종목별 차별화 장세 대응에 용이하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명확히 파악하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와 있지만 액티브 ETF하고 패시브 ETF하고 비교를 하는 거 나와 있습니다만 패시브 ETF는 지수에 투자를 하는 거고 액티브 ETF는 종목에 투자를 하는 거다. 모든 종목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엑기스 종목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지수 대비해서 초과 수익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운용력이 종목과 비중을 직접 선택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투자 전략은 수동적이 아니죠. 지수 추종하지 않기 때문에 능동적이고 시장 상황에 맞춰서 발빠른 대응이 가능하다. 그죠? 네,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 액티브 ETF에서 공략할 종목을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해서 저하고 같이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거예요, 논점은. 거기에 바로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자산운용사가 그 삼성과 타임 이후에도 계속 출범해요. 하나자산운용, 미래에셋, KB, 신한, 한국투자신탁운용 이런 식으로 출범합니다. 그러니까 선도 주자인 삼성이나 타임 같은 경우가 분명히 이제 상당히 고무적인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이쪽으로 또 자금이 몰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수 ETF 쪽이 아니에요. 액티브 ETF 쪽으로 몰린다 이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과 관련된 액티브 관련주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게 뭐 한 종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전번으로 액티브라고 꼭 문자를 주시면 아시겠죠? 뭐라고요? 액티브, 그죠? 능동적인 그런 뜻이죠. 액티브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그 종목과 매수 타임과 매도 타임과 중간중간 AS까지 드릴 거예요. 액티브라고 꼭 문자 주셔서 이번에 한번 좋은 기회 한번 발견해 보시자고요. 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